오늘 온라인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업종이 조금 다양하시고, 또 연령층도 좀 다양하셔서, 좀 기본적인 거 하면서 또 꼭 아셔야 되는 좀 필수적인 요소들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하시다 궁금한 거 생기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요. 현재 감성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뉴질랜드 교육진흥청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외식업이랑 매장들을 여러 개 해요. 홍콩비어란 술집을 시작으로 해서 공간 대관, 뭐 피자 브랜드, 커피숍도 2개 정도 하고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온라인 강사인데 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을 여러 개 운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온라인 기반이에요. 오프라인이지만 다 온라인 기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장을 찾아오는 것도 예약도 대관 문의 또는 가맹 문의도 다 온라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온오프가 같이 가는 시대에 살고 계시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해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NS 분야로 11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뭐, 최근에 배달책까지 집필을 하면서 12권의 책을 집필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썼고요.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 책을 최초로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 트렌드 책도 국내에서 최초로 쓴 저자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배워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채팅 한번 쳐볼까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뽑았는데,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죠?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아무도 못 맞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어요.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신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보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핸드폰 보셨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오전에는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봤을 확률이 상당히 많겠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울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스마트폰 없으면 여기 못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왜요? 기차표도 다 핸드폰에서 끊었고요. 그죠? 자리 좌석 확인부터 해서 택시 타고 또 지도, 그죠?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핸드폰에 와 있고 핸드폰이 없음으로써 할 수 없는 제약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갑은 없어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온라인에 대해서 좀 유심히 배우시고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세요. 변한 건 아는데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뭐 한 10kg 뺐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아, 살이 빠졌구나. 몸무게로만 느끼죠. 근데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주 보는 사람은 못 느껴요. 그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태풍도 허리케인도 태풍의 눈에 있으면 고요해요. 그래서 변화 속에 있으면 잘 못 느낀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외부의 눈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혹시 집에서 신문 보시는 분 계실까요? 매장 말고요.
매장은 좀 특수성이라, 네. 한 명 손 들어주셨네, 그죠? 거의 없어요. 신문 보시는 분. 물어봐도 10명에도 1명, 2명 정도 나와요. 확률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래 다 신문 보고 살았거든요? 하나 보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2개, 3개씩 보다가 지금은 신문 보신 분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럼 예전에 마트 가면 신문 보라고 상품권도 주시고 하시던 분들 계셨죠. 영업하시던 분들. 지금도 보셨어요? 마트에서 신문 영업?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음. 사라진 직업이 되었다는, 직업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은행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뭐 일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갈 수 있지만 흔치 않아요, 이제. 은행 언제 가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대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되는.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단어들도 이제 익숙해지셨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온라인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만약에 제가 운전해서 오늘 여기 왔다라고 했으면, 울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죠? 10년 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는 어떻게 운전해서 왔을까요? 채팅 한번 쳐보실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운전해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먼 공간을 간다고 하면, 지-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텐데, 그죠? 뭐가 있었죠? 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보고, 그죠? 지도 보고 갔겠죠? 차에 지도 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도 지도 보고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교통체증을 반영 못하고 새로운 길을 알 수 없겠죠. 아주 비효율적인 게 되겠죠. 앞으로 온라인을 안 한다라는 건 아주 비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온라인이랑 상관없이 살아왔겠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상.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건 나의 지도 보고 찾아간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대가 자꾸 변할 거고 우리 고객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배달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피자집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 방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자, 그죠? 책자나 쿠폰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단지. 지금 그렇게 하면 주문 많이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왜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에서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전 방식을 고집한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다 온라인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트렌드를 넘었다는 거예요. 거의 삶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카톡, 그죠? 문자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다 카톡을 많이 쓰실 거고, 그죠? 손자, 손녀들이랑 뭐 그 영상통화도 하셔야 되죠. 그죠? 핸드폰으로 없으면 사실상 거의 삶에 엄청 불편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 온라인을 좀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스마트폰이 첫 출시 연도는 언제인가? 스마트폰 첫 국내 출시 연도에 대한 건데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9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2009년도. 11년 정도 된 거죠. 10년 만에 이렇게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죠? 10년 만에. 이런 우리 이제 100세 시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요. 150세 시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류가 계속 좋아지고,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그럼 10년 만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바뀌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역사가 짧은 이 스마트폰이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꿀 요소들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경계가 무너질 때 기회가 오는데요. IMF라는 시대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죠.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막 부도가 나는 거죠. 이때 IMF니까 막 실직하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이 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은 없었는데 2억은 있어서 샀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게 5년 뒤 지나니까 20억이 됐어요. 이러면 제가 돈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벌게 된 거죠. IMF가 아니었으면 그 10억짜리가 2억에 내려올 일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돈 벌 업종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업종이 돈을 벌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돈 벌고 있는 업종.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그죠? 배달업도 벌겠죠? 왜냐면 우리가 외출 못하니까, 그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인원도 많을 때도 집에서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비대면 활용 업종. 또 뭐가 있을까요? 시대가 흔들릴 때 돈 벌 업종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강의도 다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죠?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이거 찍으려고 카메라, 뭐 마이크, 그죠? 그리고 뭐 열화상, 그죠? 손소독제 등등등등, 그죠? 배달업도 배달만 아니에요. 포장 용기부터 해서 배달 기사 등등의 것까지 사실상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는 이제 또 마지막 기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유튜버도 당연히 벌죠. 요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자,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시대가 흔들려야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대가 흔들렸을까요? 자, 전통적인 광고 홍보의 채널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전통적인 광고 홍보 채널 1번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광고 홍보하면 가장 센 채널. TV죠, 맞아요. 지상파나, 그죠? TV는 뭐 기업만 하고 개인들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신문, TV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뭐 매장에서 켜놓는 거 말고는 원래 그냥 제대로 보는 시간 살짝 많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되게 챙겨 보실 거예요. 그죠? 이동하시면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신문. 그죠? 아까 신문 보시는 분 많이 없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라디오. 그죠? 전통 홍보 채널들이 대부분 다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기존 뉴 미디어들, 유튜버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SNS 채널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점 더 핫한 채널들이나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대체해서.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것도 사실 몇 년 안 돼요. 나중에 익숙해질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 핸드폰 되게 잘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유튜브나 핸드폰 보면서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익숙하고 기회겠지만, 네. 우리는 사실 지금 변동기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출시가 돼서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스마트폰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기회를 가지고 볼 수 있는지는 사실상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됐어요.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빨라지고 여기에 적합한 업종들이 살아남은 거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요. 등등의 어떤 서비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또 잘 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고 온라인을 잘 준비한 채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시간 자체가 늘어났어요. 핸드폰을 보는 시간 자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시간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등등의 유튜브를 본다든지 시간들도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단순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의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트렌드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삶에 정말 가깝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핸드폰이라는 게 그냥 뭐 어떤 채널이 아니라 거의 삶이구나.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이제. 왜냐면 제가 코로나 검사를 맞았었거든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근데 결과가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찍어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인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88%? 97%? 네, 맞아요. 95% 정도? 뭐 매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95% 정도를 봐요.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런 기회들을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매장을 홍보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체를 홍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할게요. 구매 저항선을 기준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의점에서 물을 하나 산다고 하면 고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구매 저항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편의점에서 물 보고 이게 최저가인지 뭐 이런 거 검색하지 않아요. 500원이 최저가인지 또는 다른 매장 가서 사지 않아요. 그냥 사요. 왜? 구매 정선이 낮기 때문에. 구매 정선이 낮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시냐면 노출에 포커스를 맞춰요. 구매 정선이 낮을 때는 많이 보여주면 산다. 자, 그럼 구매 정선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홍보하는 상품들은 구매 정선이 높을 거예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박리담회로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럼 구매 정수 높을 때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느냐? 아까 낮을 때는 많이 보여주면 산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물을 가져다 놓고 이거 100원에 팔게요 라고 하면 사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거 100원에 판다고? 싸네 그냥 사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 노트북 가져다 놓고 자, 노트북 팔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세요 라고 하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매 정수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매 정수이 높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후기가 있어야 돼. 구매 정선이 높을 때는 무조건 후기가 있어야 돼. 사용자의 후기. 그럼 여러분 음식점이라고 하시면 음식점의 후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쿠팡에서 제품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평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매 정선이 높을 때는 항상 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후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서 보면 뭐 리뷰 이벤트 쓰면 뭐 음료수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안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SNS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고객들은 SNS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벤트라든지 업로드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매장이 좋은 리뷰가 있는지 또는 안 좋은 리뷰가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예를 들면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새 SNS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해요. 이 SNS에 잘 나오면.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매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SNS라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트렌드에서 삶이다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건데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는 창업 예정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운영했던 술집인데 당신이 술집 사장이라면 블로그랑 SNS 중에 어디서 홍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뭐 맞출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살짝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채널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 그 채널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국내 사용자는 네이버가 많을까요? SNS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국내 사용자는 네이버가 많을까요? SNS가 많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이버. 네. 네, 맞아요. 국내 사용자는 네이버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지도를 보시거나 메일을 보시거나 이런 서비스는 다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사용자로 보면 일단 네이버가 많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자, 명동으로 찜닭을 먹으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이버 검색하는 게 나을까요? SNS 검색하는 게 나을까요? 본인 기준으로만.
여러분이 명동의 찜닭집 모르실 것 같은데 네이버 검색하실래요? SNS 검색하실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네이버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니실 테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네이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SNS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네이버가 이제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 이런 거죠. 행동 패턴 분석이에요. 행동 패턴 분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이 있을 땐 네이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실 때는 네이버에 들어간다. 자, 그럼 목적 있는 고객을 만나고 싶으시면 네이버 마케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어요.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거 전화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소상공인 이렇게 매장 운영하시다 보면. 네. 그 이유가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을 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 맛있는 집 가고 싶다, 부산 맛집이라고 치게 되겠죠? 이런 목적이 있을 때 네이버에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 아까 SNS라고 이야기했는데 네이버가 아니라 SNS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인스타그램이실 거예요. 왜요? 인스타그램만 유일하게 네이버처럼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해시태그가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라는 기능 때문에 네이버처럼 검색이 가능하다. 일단 제외하고요. 목적이 있을 때는 네이버. 그래서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하는 목적에 필요한 대상을 만나시게 하려면 네이버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블로그 운영하셔야 돼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채널인 거고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은 블로그밖에 없어요. 사실상 네이버도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포스트, 뭐 지식인, 밴드, 카페 등등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운영하기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채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NS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 네이버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나게 한다면 SNS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삼겹살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시러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드시러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뭘까요, 이게? 네. 높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는 게 SNS 마케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 마케팅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되게 시각적인 요소의 업종들이 성과를 볼 수 있어요. 시각적인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외식업, 그죠? 맛있어 보이면 갈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죠. 패션, 뷰티, 뷰티에서도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그리고 뭐 애견, 자동차, 여행 등등 이런 업종들이 성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하시려는 것들이 사실상 사진으로 표현되신다. 그러면 SNS가 좀 적합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SNS로 홍보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으로 이뻐 보이고 사고 싶게끔 만들 수 있고 갖고 싶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SNS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이버는 목적성 있는 대상을 만난다라는 좀 특징 그리고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은 둘 다 하세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채널마다 특징이 조금 다르구나. 온라인에서도 네이버는 이럴 때 쓰는 거고 SNS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서 채널마다 좀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제가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가요. 이건 SNS 마케팅일까요? 블로그 마케팅일까요? 노트북을 사러 마트에 가는 행위는, 네, 왜 블로그죠? 이유를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그쵸.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네,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 고객도 목적을 가지고 오려면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주는 거고요. 잘 이해하셨는데, 그럼 조금 다시 좀 드릴게요. 홈쇼핑에 노트북이 나와서 샀어요. 홈쇼핑. 이건 SNS 마케팅이에요,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홈쇼핑이요. 네. 이유는요?
배운 대로 시각적인 건 맞는데 조금 배운 단어를 쓰면요. 네. 도달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살 마음이 없었는데 홈쇼핑에서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너무 잘 이해하셔서 조금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국내에서 제가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네, 국내에서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땐 블로그가 날까요? SNS가 날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 이거는 이제. 이유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SNS인데 왜 블로그가 안 될까요? 블로그가 안 된 이유. 네, 너무 잘 맞추시는데 블로그가 안 된 이유. 그쵸. 최초니까 마우스란 단어 자체도 모르겠죠.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마우스라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최초일 때는 예, 네이버 마케팅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거나 시기하는 어떤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네이버는 당장은 어렵다. SNS,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온 다음에 다시 네이버로 가시는 형태로 가시는 거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 목적이 있을 때 네이버고 SNS 이럴 때구나라고 이해를 하셨는데, 근데 네이버가 지금 위기라 그래요. 네이버 왜 위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두 가지 이유의 첫 번째,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뭐 자동차 리뷰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요리 레시피 따라하는 거, 유튜브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블로그보다. 두 번째,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요. 유튜브를 보며 어린 아이가, 자란 아이가 구매 영향력을 가진 나이까지 왔을 때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 동영상 플랫폼들이 강세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포함한 넷플릭스 또는 틱톡 이런 애들이 지금 대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SNS에 동영상 플랫폼이 탑재가 돼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워치, 인스타그램은 IGTV 또는 릴스, 네이버는 네이버 TV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네, 동영상 플랫폼이 탑재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개 없어요. 일단 주 채널인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로그라는 채널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 또 뭐 있다 그랬었죠? 카페나 밴드, 포스트 뭐 등등 지식인 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 하나 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SNS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요거 두 개예요. 얘네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으로는.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트위터 특정 사용자, 카카오스토리 인기도 하락. 얘네 둘은 같은 회사예요. 참고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예요. 어플이 다르지만. 자,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인 어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블로그, SNS, 유튜브. 그죠? SNS에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 근데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네이버를 할 것이냐, SNS 할 것이냐, 유튜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 제가 그래프로 좀 설명을 그려볼 건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기가 기간,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일로 기간이고, 이쪽이 성과.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려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그러면 내가 매일 쓴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시게 되면 두세 달 열심히 하셔도 방문자 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성장하는 게 블로그다. 작업 일어날 때 1000명, 2000명, 3000명 간다는 거죠.
유튜브는 어떻게 갈까요? 유튜브는 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1년을 봐요, 유튜브는. 그래서 오래 하셔야 되고, 일단 오래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블로그는 오래 하면 잘 되거든요. 알고리즘이 너 열심히 썼네, 이제부터 검색되게 해줄게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 했다고 해서 잘 보여주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구독자의 반응이 좋아야 유튜브가 이 채널을 키워줘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텐데 어떤 반응이 유튜브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영상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유튜브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거 한번 채팅해 볼까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사실상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만약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은 유튜브 추천 안 해요. 요 그래프 때문에. 자, 유튜브에서 뭐가 그럼 제일 중요할까요? 알고리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썸네일은 기술적인 거고, 클릭수, 댓글, 좋아요, 공감, 구독 아니에요. 유튜브가 자, 유튜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생 시간이에요. 재생 시간, 체류 시간. 이 영상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강의가 유튜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처음 듣자마자 너무 별론 거예요. 너무 말도 못하고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가겠죠. 너무 별로라고 그러면. 유튜브처럼. 그죠?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별로라고 판단하겠죠. 영상을 길게 봐야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붙일 텐데,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라는 부분, 재생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재생 시간, 오래 보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볼만한 거리가 있으실 분들만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내가 꾸준히 한번 해볼래? 라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체류 시간이나 재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올려주는 거죠. 뭐 썸네일이라든지 클릭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위한 부수적인 거고요. 들어왔을 때 일단은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다 그러면 블로그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SNS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꾸준히 가는 채널 SNS. 무슨 말이냐, 시작하고 있다면 무조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죠. 블로그나 유튜브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팍팍팍 성장하는데 SNS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 보편적으로는 블로그. 왜? 두세 달 정도 꾸준히 쓰면 여러분이 글을 잘 쓰시든 못 쓰시든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일단 오래 하실 분들, 그죠? 일단 1년 이상 봐야 되니까. 그리고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어야 돼요. 볼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 편집까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 SNS는 그냥 삶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올리면 조금씩은 늘어나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처음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책이 팔릴 수 있는 채널은 어디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답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오늘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팔릴 수 있어요. 오늘 만든다 그러면 뭐예요? 팔로워도 없고, 그죠? 친구 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겠죠. 근데 얘는 왜 팔릴까요? 어떤 것 때문에 팔릴까요? 인스타그램은. 얘도 팔로워가 없는 거 똑같을 텐데. 자극? 그런 건 다 주관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런 걸로 판단하진 않고, 얘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 게시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팔로워가 없어도 오늘
홍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페이스북도 해시태그가 있지만 검색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라는 기능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오늘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열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울산 맛집이라고 써서 오늘 처음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거 보고 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울산 맛집에 이런 것도 있나 보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람튜브라는 유튜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람튜브랑 MBC 하루 광고 매출이랑 똑같대요. MBC 임직원 1,700명인데 똑같다라는 거죠. MBC의 경쟁 상대는 이제 KBS나 SBS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채널마다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건데 여러분들 SNS를 안 하시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친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적극적으로 변해서 해야지 그나마 성과를 보고 성과가 보여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될 요소가 많은데 요것만 이해하셔도 좀 기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든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SNS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고객들은 다 SNS 한다. 자, 그럼 제 예시로 보면 여러분들이 제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면 여러분이 영업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막 다른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강의를 더 만들어 달라 그러고 뭐 정진수가 책도 사서 보고 막 이렇게 영업을 해줘야 돼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죠? 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드는 게 포인트라는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한테 자 지금 이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려보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실습해 보실게요 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제 영업사원이 돼요. 그럼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올렸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지인이 물어보겠죠. 이런 수업도 있어? 나도 SNS 잘하고 싶은데 강사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기 댓글에다 네이버에 정진수 강사 검색해봐 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첫 번째 고객이 SNS에 올리게끔 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거에 맞는 보상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 또는 내 고객들이 SNS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올릴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내 서비스를 어떻게 올리게 할 것이냐 서비스를 올릴 만한 요소가 있느냐 그래서 외식업에서 뭐가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나와요. 시각적인 거 또는 공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포토존. 여러분 생각해보면 산 가도 포토존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고객이 SNS에 올릴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게 올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가. 보상을 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매장이나 건물에 이런 식의 벽화를 해놨어요. 사람들 여기 사진을 찍겠죠? 이쁘게 나오니까 여기 그럼 소프트킨 이태원점이 홍보가 돼요. 고객을 자꾸 영업사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SNS, 포토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홍대에 있는 건데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이런 요소도 마찬가지고요. 커피숍인데 커피 먹으러 안 가고 요 스파이더맨이랑 사진 찍으러 가요. 요새 시대는 그런 맛으로 승부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 즐거움, 가치적인 부분들을 자꾸 자극시켜 주셔야 훨씬 더 나은 매출을 만드실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매장에 거울에도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찍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찍을 만한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네온 사인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요소들 넘어가고 이 망원동에 있는 자판기 카페인데 자판기죠.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문이에요. 네. 자판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이죠.
거기 엄청 잘 돼가지고 1시간씩 줄 서 있고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커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보시고 조금의 인테리어를 바꾸실 때라든지 소품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SNS 열심히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고객들이 올릴 만한 요소들을 해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인증샷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허니버터칩도 그래서 대박이 났잖아요. 아마 예전이지만 뉴스 보셨던 기억 날 거예요. 품절 현상, SNS 인증샷 올라오고 이랬던 것도 있고요. 주류 같은 것들, 메뉴들도 이렇게 다 시각화가 돼요. 그래서 피자인데 이렇게 불 붙여줘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다 하고, 갈비인데 이렇게 고인돌 모양으로 줘요. 잘라주는 게 먹기 제일 편한데 시각화를 자꾸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요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벤트라든지 뭐 판넬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요소 중에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되게 오래 하실 분들, 컨텐츠가 뚜렷하신 분들, 기획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블로그나 SNS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하시거나 우리 고객을 활용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은데요.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상위 노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위 노출 되려면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화면 잘 보였어요. 아마 좀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쪽지 보내셨는데 다른 분들 문제 없으셨던 것 같아요. SNS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팔로워. 팔로워가 많기 위해서 컨텐츠라는 얘기가 나와요. 카드 뉴스나 동영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S는 잘하는 거는 팔로워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블로그는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는 것, 이게 일단 마케팅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사실상 내가 SNS 하고 있는지 SNS 마케팅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글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안 하시면 이 질문을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나와의 관계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댓글이나 좋아요, 뭐 공유 이런 친근하게 했던 사람의 글이 나한테 먼저 나온다. 시간순으로 나오는 SNS는 카카오 스토리밖에 없다. 대부분 시간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시간순 나오는 SNS밖에 없다. 카카오 스토리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SNS랑 블로그랑 조금 더 비교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컵을 팔 건데, 이 컵을 파는데 여기 10명이 계시다고 하고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럼 100명 있으면 몇 개 팔 수 있는 거예요? 10명 있을 때 한 개 팔았으니까 100명 있으면 10개, 그죠? 1000명 있으면 100개, 10,000명 있으면 1000개죠. 이게 SNS 마케팅이에요. 나 SNS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늘지 않았어요. 왜 안 는 걸까요? 팔로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SNS 마케팅은 팔로워를 기반으로 하고 도달률이 장점이기 때문에 일단 팔로워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단점. 자, 제가 만약에 이 물을 팔 건데 이거 10만 원에 팔 거예요. 이 물을. 그죠? 사실 분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걸 판다는 글의 도달률은 몇 프로일까요? 제가 이 물을 판다는 글의 도달률. 이 공간에서. 도달률은 100%예요. 왜? 제가 이거 물 10만 원에 판다는 거 모두 인지하셨잖아요. 그죠? 제 말이 여러분한테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달률이 100%. 자, 그럼 실제 구매 전환율은요? 아무도 안 사셨으니까 0%죠. 이게 SNS 마케팅의 단점이에요. 도달률은 높지만 구매 전환율까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고, 블로그는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날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을 시켜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킬 건지,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널 말씀드리면 카카오 스토리에 아직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 메인 타겟이 주부님들이거든요. 여기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5번 보시면 인기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메인 채널로 두기엔 좀
어렵다.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블로그는 여러분 두세 달 정도는 꾸준히 써주셔야 그때부터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포스팅 제목. 요거 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로그는 일단 꾸준히 쓰셔야 된다. 제목을 잘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걸로 할게요. 페이스북. 일단은 여러분 SNS를 대부분 뭐 어떤 채널을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SNS 안 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일단 하신다고 하면 또 이 수업을 듣고 하신다라고 하면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스북에 SNS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두 가지만 제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비교를 해볼게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일단 같은 회사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요.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다양하다. 인스타그램은 젊은 층. 그래서 젊은 층 대상으로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그냥 내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그나마 낫다. 국회의원이 SNS 한다 페이스북이에요. 대통령이 SNS 한다 페이스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 포지션도 많은 게 페이스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확장성이 좋아요. 확장성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잘 퍼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잘 퍼져나간다. 자, 상대적인 건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두 가지 있어요. 반대는 페이스북에서는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두 가지. 뭐 있을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SNS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페이스북에선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안 되는 기능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 되는 게 뭐냐면 공유하기가 인스타그램은 안 돼요. 공유하기 안 되고 링크가 안 걸려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페이스북은 둘 다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청원운동 이런 거 다 어디서 올라와요? 페이스북에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페이스북은 확장성이 좋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퍼스널 브랜딩 요거 중요해요. 퍼스널 브랜딩. 인스타그램보다 퍼스널 브랜딩 하시기 페이스북이 좋은데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잘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 책을 사서 보고 싶을까요? 안 사서 보고 싶을까요? 제가 강의를 잘하면 사서 보고 싶겠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여러분 회사나 브랜드나 상품에 영향을 끼치는 걸 얘기해요. 자, 퍼스널 브랜딩으로 SNS 쓰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컨셉이 있어야 돼, 컨셉. 두 번째는 지속성. 그래서 컨셉은 제일 좋은 건 전문가일수록 좋아요. 전문가인 컨셉이 제일 좋고, 칼럼처럼 글을 써주시거나,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만해. 저 사람이 추천해주는 걸 할만해. 이런 어떤 컨셉. 두 번째는 지속성. 꾸준히 해주셔야 사람이 인지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참 전문가야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퍼스널 브랜딩. 다시 정리하면 퍼져나가기 좋은 채널, 연령층이 다양하고 사람을 홍보하기 참 좋다. 이 개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라는 애가 있어요. 비즈니스 계정인데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쓰실 거 아니면 얘는 운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예전에는 이제 페이지가 도달률이 좀 높았는데 지금은 도달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명의 페이지 좋아요에 친구를 모아놨다 그러면 글을 쓰면 5%밖에 안 보여요. 거의. 1000명이라 그러면 그죠? 50명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50명에서 좋아요 누른 사람 더 적을 거고. 그래서 도달률이 좀 낮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인 페이지는 안 하셔도 된다. 이거 뭐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개인 계정만 퍼스널 브랜딩의 용도로 쓰면 된다. 하나 설명드리면 페이스북 하신다 그러면 개인 계정 하시는 건데 친구 수는 5000명까지 된다.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 수 1000명이고요. 페이스북은 5000명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페이지 운영 안 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페이지 일과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페이스북도 잘 안 하시는 상황에서 페이지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SNS라고 했는데 젊은 여성이 메인 타겟이에요. 젊은 여성이 메인 타겟이고 연령층은 계속 확장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시태그로 인한 홍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신뢰도 하락, 또 시각화적인 건 인스타그램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효과가 있고요. 다만 홍보하시기에 조금 제약이 있어요. 사진도 10장밖에 안 올라가고 링크도 안 걸리고 뭐 동영상도 길이 제한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홍보하기에는 제약이 조금 있다. 그리고 얘는 다른 SNS랑 다르게 친구의 개념이 없어요. 친구 신청 개념이 없고 서로 팔로워, 팔로잉, 팬의 개념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적 업종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 마케팅 효과를 보시려면 요 정도만 이해하시도록 하고 인스타그램은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요새는 그리고 또 공부하시려면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책도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시각적 업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성과 보시거나 또는 매장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정도로 인스타그램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SNS 한다 그러면 글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라는 부분인데요. 1번, 2번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글쓰기는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NS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시면 안 돼요. 두 갈씩 글쓰기 방식을 택하셔야 되거든요. 두 갈씩 글쓰기 방식. 무슨 뜻이냐? 결론부터 쓰는 거예요. 1+1 이벤트가 빵 먼저 때려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다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누르게끔 하는 게 SNS 마케팅 글쓰기 방식이다. 두 갈씩 글쓰기 방식. 그래서 제목에다 힘을 쏟는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공유가 잘 되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 유머, 쇼킹, 재미, 귀여움 등등.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공유가 잘 되는 컨텐츠 만든다 보시면 좋고요. 4번은 구구절절 적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SNS 제품 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요소만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링크나 이런 데로 연결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감각, 시각하고 청각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키는 게 동영상 컨텐츠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파워풀하다. 아무래도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카드뉴스 또는 동영상이에요. 카드뉴스 또는 동영상인데 차이점을 보면 카드뉴스는 이런 형태예요. 유럽에서 가봐야 할 뭐 5가지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이 알아볼까요?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요약 형태의 카드뉴스랑 동영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영상은 시각하고 청각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요. 다만 오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 단점인데 카드뉴스는 그런 단점을 동영상의 단점을 보완해서 빠르고 쉽게 보기 좋게 만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뭐 이론적인 것들은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 건데 우리 케이크란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에서도 사용법이 좀 많아요. 케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로 어떤 단어 쓰세요? 한번 작성을 해보실까요? 케이크 중에? 네. 조금씩 다르시네요. 그죠? 케이크도 있으시고. 제가 검색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케이크를 검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제목에 이렇게 케이크 들어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케이크 치면 케이크 나오고, 케이크 쓰면 케이크 나오고, 케이크 쓰면 케이크 나온다. 보시면,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친 단어 그대로 나온다는 건데,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자, 이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 단어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실 때나 또는 SNS에서 해시태그 쓰실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단어를 쓰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럼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 신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실 거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거 누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세요. 자, 여기다가 아까 고민했던 단어 있었잖아요. 케이크, 그죠? 어떤 단어 쓸 것인가 고민했는데 조회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월간 검색수. 말 그대로예요. 월간, 한 달 동안 검색했던 사람의 숫자. 자, 여기는 PC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까지 봤을 때 직전 한 달 동안 당연히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죠. 요새 스마트폰 더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핸드폰,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 모바일 기준으로만 볼게요. 여기 기준만. 자, 케이크 22,200번. 그래서 명 아니고 번이에요. 몇 번쯤에 몇 번 올라가요? 케이크는 14,600번, 케이크 79,900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제목 쓰실래요? 아까 제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케이크 쓰는 게 맞겠죠? 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보고 홍보하시는 거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전략이 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쓰는 게 맞지만 그죠? 왜? 광고가가 제일 크기 때문에 효과는 제일 큰데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 치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저는 이런 단어를 추천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왜? 네, 14,600번은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느니 네, 전략적인 키워드 선정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략적 키워드 사용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어디가 더 인기가 많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네,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면 나이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알 수 있나요, 실제로? 네, 실제로 알 수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조회하면 인기를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나이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지도 나오죠. 거의 6배죠. 약 6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네요.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이키는 남성분이 선호할까요? 여성분이 선호할까요? 이제 타겟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타겟이 필요한데 남성, 여성, 남성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연령층은요? 나이키를 좋아하는 주 연령층은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이 모두 다르실 건데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이키라는 단어를
클릭해 볼게요. 이걸 제가 지금 클릭해 볼 거예요. 클릭을 해보니까 그래프가 또 나오죠. 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남성분이 좀 더 많네요. 근데 그래프가 두 개죠? 얘는 PC예요. 파란색. 녹색은 모바일. 그래서 남성분은 PC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고요. 여성분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이키는 그래도 남성분이 훨씬 더 많이 검색하는 브랜드다 볼 수 있고요. 연령층은요. 네, 가장 높은 데가 30대네요. 자, 그럼 메인 타겟 정해졌어요. 30대 남성이 메인 타겟이죠. 그럼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말투, 이미지, 글귀, 모델을 써야 메인 타겟한테 가겠죠. 이렇게 타겟팅을 하셔야 컨텐츠도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고객이 누군지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 건지 이미지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기능적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선크림, 선크림이 있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단어 쓰세요? 선크림하고 선크림. 조금씩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선크림 많이 쓰시는데 선크림 쓰시는 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선크림을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숫자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선크림 치면 선크림 나와요. 보시면은 선크림을 먼저 쳐볼게요. 해시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바뀌어서 나오네. 이건 단어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바꿔주는 건데 이래서 지금 선크림이 높은 건데 선크림을 검색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한 대로 선크림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야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선크림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얘가 더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선크림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어나 이런 걸 정하면서 저렇게 자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죠. 자, 선크림을 몇 월에 팔면 좋을까요? 1년 중에서 그런 수치도 볼 수 있어요. 선크림을 주로 팔리는 시기가 이때네요, 그죠? 1년치 그래프거든요. 언제 팔아야 돼요? 4월, 5월, 6월, 7월에 팔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알 수 있냐? 컨텐츠 발행 시기예요. 그러면 내가 1월, 2월은 또 어떤 거 홍보하고 4, 5, 6, 7월은 이거 홍보하고 선택과 집중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집중해서 팔아야 될 상품에 대한 시기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가장 높은 달은 메인은 6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좀 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상권 분석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사실상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울산에서 가장 맛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한 군데씩 적어볼까요? 제가 거기가 정말로 맛집인지 일반인들이 아는 맛집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회수가 많아야 인기가 많은 곳이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울산에서 가장 맛있는 유명한 집을 한 번씩 적어보세요. 네, 명장수지 하나 나오고 5개만 한번 혹시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울산 기와집 불고기. 또요. 제가 언양 불고기도 한번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조회수도 한번 보고. 이름이 함양집이에요. 함양집. 네, 조회해 볼게요. 어디가 인기가 많은지. 일단은 울산 기와집 불고기는 이름이 이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유명하신 거라면. 상호가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조회수가 이렇게 없을 수 없고 명장스지는 1000건 정도, 함양집교는 13,000건 정도. 어, 언양 맛집보다 언양 불고기가 더 유명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에 대한 상권 분석 또는 매장별 또는 지역별 상권 분석도 되는 게 자,
제가 알기로 삼산동이 좀 큰 곳으로 알고 있어요. 삼산동 맛집 이거랑 또 어디 지역이 좀 핫한가요?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성남동. 이게 성남동이 근데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닌지 것 같은데 울산에 있는 만 있나? 아무튼 삼산동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상권은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많이 검색한다라는 거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삼삼동을 보니까 1년치 그래프를 좀 볼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남녀 성비 비슷하고 보니까 20, 30대, 40대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수요자도 볼 수 있고 지역, 성별, 타겟 이거 되게 중요해서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사실상 온라인으로 본 거지만 이건 오프라인이에요. 그죠? 이 수요가 결국 다 오프라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을 쳐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명소도 쳐볼 수 있어요. 산도 어디가 더 유명한지 이런 것도 왜냐 많이 친다라는 게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이라든지 내가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또는 홍보를 얼마나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하나만 더 해보고 요거는 마무리할 건데 명소나 관광지를 한번 쳐볼까요? 울산에서 가장 핫한 뭐 관광지라든지 뭐 유명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볼까요? 음식점 말고 요번에는 네, 장소. 태화강 좋죠. 문화의 거리 얼마나 볼까요?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을 쓰는 거는 이제 이거 다 무료로 가입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장명을 쳐보셔도 좋고 대나무 숲이 이름이 따로 그냥 대나무 숲은 명사라서 명칭이 있지 않나요? 거기 간절곶 이렇게 명칭을 울산 네,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쳐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울산 이거 간절곶도 울산인가요? 인기가 엄청 많네요. 얘가 제일 탑이네요. 인기 제일 많고 1번 2번 태양암 3번 태화강 문화의 거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국가정원도 좀 적어요. 여기까지가 거의 메인인데 간절곶 되게 높네요. 한번 볼까요? 눌러보면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간절곶 같은 경우 원래 되게 높았는데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면. 보니까 여기는 연령층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30, 40대도 꽤 있는 걸 볼 수 있죠. 50대도 좀 있고. 전 연령층을 좀 아우르는 그런 곳이고 대왕암도 어려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조금 성장하는 추세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연령층도 좀 높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 태화강. 태화강도 뭐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백신도 맞고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층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아이템을 정한다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런 연령층을 조금 분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키워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 현업에서 계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매장이라든지 상권 분석, 뭐 타겟팅, 남성, 여성, 연령 등등 한 번씩 쳐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상담 채널인데 매장에서 쓰시면 참 좋아요. 상담. 그리고 내가 핸드폰 카톡 하나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쓰셔도 좋아요. 카톡 핸드폰 2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애예요. 얘 공식 명칭은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비즈니스 계정이거든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계정. 얘가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옐로우 아이디였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옐로우 아이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바뀌었는데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얘 장점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쉽게 따라하는 게 있어요. 자, 핸드폰 한번 켜보시고 이거는 보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실제로 한번 켜서 카톡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카톡을 들어오시면 돋보기 검색하는 곳에 이렇게 얼쑤라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느낌이 더 빨리 오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자, 얼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채널이 나올 거예요. 정진수 강사 이렇게 뜰 건데 여기 친구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거 추가하시게 되면은 메시지가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잘 추가하신 거거든요. 한 시간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거 만드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톡 채널이고 만드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거고요. 일단 사용 방법 보시려면 제 거를 한번 검색해보면 얼쑤 친구 추가하면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가는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가는 거 느끼시면 되고요. 자, 얘 장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면 저랑 카톡 하시려면 원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저랑 카톡 하시려면 전화번호 저장, 그죠? 영문 아이디 추가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추가하셨어요? 한글명 검색하셨죠? 한글명 검색. 네.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매장명이라든지 상호명, 제품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울산 태화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만약에 제 브랜드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글명. 그럼 여기 명함이나 전단지, 현수막, 배너 이런 데도 다 넣으실 수 있겠죠.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두 번째,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지금 제가 친구 수가 한 4,7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비용은 발생해요. 건당 15원 정도. 문자 메시지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4,500개의 카톡이 쫙 열려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프로모션, 이벤트, 공지사항 있을 때 이렇게 홍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URL 제공을 해줘요. www 하는 주소가 있어서 블로그에도 넣을 수 있고 인스타에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에도 넣을 수 있고 어디든 다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URL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관리자 기능이 있어요. 나 말고도 동시에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시는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거고 그냥 나 핸드폰 카톡 하나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이 어플 다운받으셔서 이유 없어도 만드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상담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아마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하셔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오늘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트렌드를 넘어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 너무 많은 기능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교통부터 해서 금융이라든지 선물하기 기능, 대화, 많은 것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신다. 여러분들 지금 가족이랑 떨어져 계시잖아요. 수업 들으시니까 불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불안하실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시거나.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의 어떤 신체에 있어서 정말 가깝게 있는 물건이고 트렌드 넘어 삶이다 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기회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이버 같은 채널은 목적성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왜?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되고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드렸고 SNS는 어떤 업종이 해야 하는 거죠? 시각적인 업종. 외식업이라든지 패션, 뷰티도 시각적인 거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뭐 애견, 자동차 여행 이런 업종들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적인 업종들. 그래서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과 그래프도 말씀드렸죠. 블로그 2달에서 3달 정도 운영하셔야 되고 유튜브 1년. 근데 체류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잘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채널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채널마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스토리는 주부님들이 많이 하지만 인기도가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연령층이 다양하고 확장성이 좋다. 링크도 잘 걸리고 공유도 되고 그죠? 인스타그램은 그거 되지 않는다. 그리고 페이스북 하실 분들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스타그램은요. 시각적인 요소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시태그 네이버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했던 거 오늘 키워드라는 거 했었어요. 그죠? 이거는 꼭 가입하셔가지고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들어가서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내가 궁금한 단어 쳐보시면은 조회수를 볼 수 있다. 월간 조회수. 그래서 조회수랑 성별 그리고 연령 그래서 타겟을 나눌 수 있고 상권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키워드라는 개념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상담 채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하거나 매장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계속 고객을 모아서 오프라인의 광고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단지도 그렇고 전단지가 한 달 뒤에 효과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아둬야 되는데 카톡으로 모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만드시는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마지막까지 수업을 했고요. 일단 수업은 마무리할 건데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도록 하고 또 아까 여기서 좀 질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얼수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돼요. 개별로 조금 질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쓰기 어렵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 SNS랑 연락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궁금하신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왜? 들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봤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같이 했고 여러분 집중해서 보셨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뭐 인스타그램에 없으신 분들 한번 다운이라도 받아보시고 아 시각적인 업종이니까 나는 괜찮겠구나. 아 블로그는 내가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키워드 숫자라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직접 좀 해보셔가지고 여러분 몸에 좀 각인시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거의 90분 조금 안 되게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현장에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듣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되게 잘 들으셨던 것 같고 질문이 따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있으신 분은 뭐 계속 남겨주셔도 되고 아까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 센터로 연락 주셔서 제가 따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나중에 답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좋은 날에 다시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고 오늘 거의 1시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수업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